자, 매일 새벽에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예요. 어제나 어제 그저께 시장이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항상 종목들은 시장을 이기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좋고 추세가 좋아서 좀 시장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하지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딛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그저께 미국 시장이 종을해서 어제 좀 출발선이 좋았다가 어제 조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보시면 다우 산업이 0.75%, 좀 시간이 4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0.75%, 나스닥이 0.66%, S&P 0.71%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폭염, 얼마 전도 아니죠. 지금도 폭염 중이죠. 지금 폭염과 이 전력 수요 때문에 전기주들이 얼마 전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런 느낌이죠. 자, 비수도권, 일단 코로나 얘기 먼저 해보면, 자, 비수도권 셧다운 내가 거리두기 4단계를 이번 주말에, 자, 조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마 연장되지 않을까 싶죠? 자, 1차 유행 뒤에 비수도권도 1,500대 생겼고, 특히 부산 쪽도 굉장히 좀 심하죠. 그래서 수도권 따라 단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탈원전 중이죠, 우리나라. 그래도 원전 기술 개발의 메카를 짓는 이 정부입니다. 경주에 짓고 있죠. 여기 보면 경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자, 문무대학 과학연구소 착공했고, 원전 안전, 원전 해체, SMR 등 세 개 분야 연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SMR 관련 이 소형 원전 모듈이죠.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찍어 드린 적 있어요. 이거 관련주도 좀 신경 써보시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차세대 원자력에서 경주에 착공한다는 기사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자, 이 경포 일대 조성된 간포 일대 조성된 간포 해양관광단지 이곳에 차세대 원자력 산업을 담당할 국내 유일의 연구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온 중에도 원자력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만들었는데 여기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거는 예전에 워렌 버핏하고 자 빌 게이츠하고 합작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 최대 전력 수요 올여름 최고치 다 있었다. 엄청나게 지금 폭염이 심해서 이 지금 대단하죠. 외국엔 이렇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열돔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엄청 뜨겁게 데우는 대단한 거죠. 열돔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폭염이 더 심하다는 거죠. 거기다 전기는 아무튼 전기차를 필요해서 굉장히 전기준 앞으로도 주구장창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거죠. 이 전기 관련주들을 제가 이제 꼼꼼히 보고 있는데, 일단 많은 전기주들이 있죠. 어제는 실적 많이 밀렸어요. 전기주를 보면 아주 심하게 조정해 왔죠. 이렇게 선도전기 5%, 광명전기 3%, 일진전기 6%대. 근데 실제로 많이 들어 올라왔죠. 그동안 광명전기를 보면 이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대단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쭉 우상향했고 이전에 중요하게 찍어야 할 찍은 찍었죠. 제가 아침 영상에서 매일 찍어드렸었는데 아침에 계속 찍을 때 이때였어요. 당일 영상에. 근데 많이 올라와서 음봉가 떨어졌는데 일단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5일선 깨지 않으면 추가로 오늘 같은 날 상승할 수 있고 깨면 일단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선도전기 종목이 이렇게 높진 않죠. 이렇게 멈추는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월봉에서 추세 유지하고 있고 이제 상승주에 타고 가는 거라 오히려 선도전기 같은 종목도 좋아 보이고 주봉에서 5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5선 가격이 4,500원쯤 돼요. 지금 가격이 4,600원이죠. 이 가격만 잘 지켜주면 될 것 같고 일봉에서 이제 음봉 3일째 떨어졌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정이 들어온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수가 무너질 때, 이 지수가 무너질 때 주도주는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도주를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월봉에서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걸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낮은 위치에 있는 걸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너무 높은 종목 말고, 좀, 이 당일날 좀 신경 써야 될 종목이 선도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재료용산업도 보면 월봉이 높지 않아요. 자,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가는 좋은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가 아니죠. 충분히 더 상승 여력, 마진율이 있고요. 주봉에서 20선 잘 타고 올라가죠. 오늘 내일 20선 깨면 일단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깨지 않고 돌아 나가면 매수해주고,
라고 꾸준히 좀 중장기로 들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가 KBI 메탈이죠. 전선 관련주이자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KBI 메탈도 전기차 관련주기도 해요. 좀 다양한 이슈가 있고, 또, 자, 김동연 정치 테마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엮여 있죠. 월봉에서 추세가 잘 연결돼 있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우리 뻗을 거야 말리지 마 이렇게 연결돼 있고, 주봉에서 일단 예전에 매울 때 뚫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다 빠이빠이 시켜놓게 해서 요 자리 다 빠이빠이 시켜놨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는 이걸 깨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일단 매수하신 분들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일봉에서 하는지 수상하죠.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제 이 20을 회복하니 급등을 했어요. 이틀간. 그리고 이틀간 또 급락하고. 사실 이때도 시초가 좋았죠. 이때도 고점이 자 이렇게 이제 이 낮게 출발해서 먹고 다시 진짜 장 후반에 지수면서 무너지고, 어제는 또 시초가가 셌다가 10% 가까이 올라갔다 또 무너져. 근데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조용하던 종목이 뭔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서 주포들이 팔고 나가려고 저런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포들이 저걸 팔고 나가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요 공간이 뭔가 수상해서 조금 들고 가면 좋은 형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화분라인 한국전자금을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매일 새벽에 찍던 종목들이라. 이 CBDC, 정부에서 하는 가상화폐죠. 이 사업자로다가 지금 카카오가 자 됐습니다. 근데 이 CBDC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파버나인 한국전력이 크게 안 올라왔는데, 또 키오스크 관련주기도 하죠. 일자리 관련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파버나인을 보면 사실 월봉의 추세가 너무 이뻐요. 이게 잘 뻗어 있죠. 우리 우상향 할 거야. 단지 자꾸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이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물대 자리죠. 이렇게 평국장 5개월 선에 여기 맞고 떨어지죠. 이렇게 여기만 돌파해주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격이 6,828원.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새벽 영상 찍다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역시 지켜줄 자리면 잘 지켜주면 상승하니까 파워나인 꾸준히 보셔야 되고, 한국전자금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이렇게 잘 유지되어 있고, 이렇게 또 5개월 선 60개월 선 밑에 있어요. 이 얘기는 주식이 약간 저점에 있는 이거죠. 좀 우리 그러면서 싸니까 사도 돼, 이런 신호 보여주고 있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주봉에서 예전 매물대 뚫어놨죠. 빠이 시켜놨어요. 물론 다시 떨어져서 20주선이 와도 오히려 추가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이 저기 때문에 그래요.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수 무너질 때 뭐 나만 강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매수해 주는 게 좋고, 현대리바트가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죠.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사실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죠. 정책주니까 재개발, 재건축.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재개발, 자, 그러고 재건축 이런 거에 대한 자 기대감이 있죠.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추세는 우상으로 잘 뻗어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괜찮고, 또 60개월 선 밑에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5개월 선 중에 사이에 있어서 추세가 잘 뻗어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선 위에 있고, 예전 변곡점 매물대 근처에 있죠. 그래서 여기만 딱 돌파해 주면 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5일선 2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잘 뻗어 있기 때문에 현대리바트까지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주하는 메타버스주 넉 달 만에 자 10배 오른 대장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이언트 스테이크 대단하죠. 맥스트 공모 참여율이 그때 어제 방송에서 6,700대라고 그랬죠. 엄청 대단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크게 많이 지금 너무 고점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종목들이 많고, 미래교육 디지털 K에드 통합 플랫폼 밑그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했고 2024년도에 전면 오픈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 번으로 교사 수업 지원, 학생에게 AI 맞춤형 학습 제공. 이 기사가 있고요. 이렇게 왜 이 기사를 들고 나왔냐면, 요새 웅진 싱크빅이나 CMS에 대한 짓이 좀 수상하죠. 자, 웅진 싱크빅을 보면 일봉에서 갑자기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이때 수익 얼마 나왔냐면 19%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 꼬리 달았는데, 절대 긴 꼬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21선 밑에서 긴 꼬리가 생겼다는 얘기, 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선 회복해졌죠. 월봉에서 저럴 때 위치가 높은 게 아니죠. 이렇게 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음, 저렇게 높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낮은 데 있죠. 그러고 월봉 5개월 선과 60개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60개선만 빵 떠서 뚫어주면 순간 여기서 급등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잡을 때도 꽤 높이 잡을 수 있어요. 5,600원대까지 목표가 보이죠. 지금 4,130원인데 5,230원이 상한가예요. 100원 올라갔다 쳐도 5,300원이고 상한가보다도 5, 6%더 여유가 있는 거죠. 농진 싱크빅은 꾸준히 관심 갖고 올 필요가 있고, 또 하나 CMS 에듀가 있는데 CMS 에듀 지금 잘 올라가죠.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잘 뻗어 있어요. 이렇게 잘 뻗어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나 5선 안 깨고 있죠. CMS 에듀 같은 종목들도 5선만 깨지 않는 한 추세가 원체 좋아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 관련 주이기도 하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순간 어제 크게 급등했는데 역시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식에서 거래량과 거래 이 대금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웅진시크빅 CMS에도는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이 시황 정리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이 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응하진 않았죠. 시장에 안 줘서 그렇죠. 시장만 풀리면 좋아지겠죠. 역시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자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은 절대 실적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 일단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은 선상 그러면 예전에 이제 좀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17년도 2월 달에 25,000원대인데 25,000원대 돌파해서 26,000원 딱 뚫고 나오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일단 5선 회복이 중요해요. 5선 회복해줘야 상승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상황은 좋아 보이죠. 자, 일봉에서 21선 회복 돌파 안착해주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실적 관련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 기아 2분기 깜짝 실적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7년 만에 최대 지금 영업이익을 찍나 뭐 이런 예고가 되어 있고 1.8조 정도 전망한다고 그래. 2014년 4분기에 최고고 기아도 영업이익 1.3조 역대 최고 기록을 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 현대기아차 실적이 중요하냐면 실적으로 제가 하반기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좀 강하죠. 2차 전지주들은 대단해요. 지금 어제는 좀 이렇게 밀렸어도 사실은 월봉에서 엄청 높고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관련주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하반기에 전기차만 10대 개 제가 전기차 관련주들을 따로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 얼마 전부터 제가 대유에이텍이라든가 성창호투자 세종공업 다 말씀드렸었죠. 세종공업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죠. 이날 뭐 제가 새벽 영상 찍은 다음에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전기차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 엄청 많아요. 이 종목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전기차 관련주 중에 혹시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당히 전기차 관련주 앞으로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반기 아마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중에 이제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려고 그래요. 대유에이텍. 자, 대유에이텍도 같이 볼 건데, 전기차 관련된 대유에이텍은 좀 왜 보냐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청와대, 자, 박근혜, 이재용, 광복절 특사검토. 물론, 이재용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게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7만 전자죠. 삼성전자 개인들이 너무 많아요. 수급이 꼬여 있어서, 비메모리의 좀 소형주들, 이런 거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요렇게 어쨌거나 이제 박근혜 광복절 특사 검토 회의가 있는데, 대유가 이쪽에 엮여 있어요. 대유에이텍, 대유에이피가. 뭐, 세력들이 엮으려면 엮은 거라 저도 왜 엮인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박근혜 사면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5개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60개선 돌파해줬고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꼬리라고 떨어졌지만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오히려 5선 이탈하고 만약 이전 저점까지 오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고 분할로다가 매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선 지키고 있죠. 20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대여태 끼가 있어요. 순간 이렇게 10% 10%씩 잘 올라갔다 와요. 얼마 전에도 이날도 거의 한 15%대, 이날 10%대 잠깐 쉬었다가 다음날 17%대 급등하는 이렇게 보여졌죠. 이틀간 쉬었으니까 다시 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대유 에이텍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유 AP도 마찬가지인데 월봉에서 이 친구는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추세는 역시 잘 유지가 돼 있고 좀 저점이 매력이 있어요. 비싸지 않은 꼼꼼히 보시고 주봉에서는 역시 이렇게 입선 잘 지키고 있죠.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
주봉에서 20주선을 잘 지키고 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추세는 저점이 높아지는 거 상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위 AP도 가끔 뻘쭘하게 이렇게 이따 몇 프로냐 25% 이렇게 하고 조정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크게 가끔 상승해줘요. 그래서 끼가 있어서 사놓으면 순간 확 급등할 수 있으니까 자 대위 AP도 꼭 관심 있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가 두려운 중국 산하 제한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공산당 공무원 출산장 대책 발표했고요. 다자녀 부부가 하던 벌금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집 살 때 우대받고 공공 어린이집도 늘렸습니다. 중국이 변했죠. 자, 아가방 컴퍼니가 중국 세자녀 출산 허용 산업 폐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어제. 이렇게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무원의 3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 장기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엔젤 산업이죠. 이쪽에 있는 게 엔젤 산업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톱박스 코리아, 캐리소프트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주로 있죠. 이 친구 좋아요.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잘 살아있죠. 월봉에 추세가 잘 살아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 시장이 무너지면서 음봉으로 떨어지긴 한데 5개월선 지키고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이 근처에 있어요. 깨면 당연히 매수하지 않으면 되고 깼다가 다시 회복해 줄 때 매수해주면 좋은 이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기준을 수척했죠. 기준 회복해 주면 추세가 상향을 뻗어있는 상태라 순간 툭 급등할 수 있어서 보셔야 되고 제로투세븐이라든가 톱박스 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톱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저번에 많이 올랐다가 월봉 5개월선에서 약간 불안불안해요. 이거 깨지 않으면 일단 저 뉴스와 관련해서 매수해도 되지만 이 5개월 선을 만약에 오늘 가격이 깨고 내려왔다. 근데 우리나라의 델타 변이로 인한 수급이 깨져서 깨진 거니까 일단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잠잠해지거나 돌아나갈 때 매수하면 저 이슈와 함께 자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저점 찍었죠. 그래서 5선 회복도 해줘야 되고 저는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이 안 좋다기보다 아까 말씀 수급에 의한 거니까 그래도 순간 이런 뉴스로 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자, 일론 머스크도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18일 로켓 처음 쐈다고 하고요. 저렇게 이 우리나라 항공우주가 스페이스X와 발사체 계약을 했는데, 이건 민간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항공우주 산업이 최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와 협력해서 위성 발사체를 발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민간주도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를 보면, 이렇게 자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왔죠. 우리 조정할 거야. 우리 이쁘게 자 조정권에 있고 이 조정이 끝나면 크게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서 기대할 수 있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월봉이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식이 비싸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싸게 사야죠. 그러니까 싼 맛이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20선 위에 있습니다. 추세가 유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깨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깨지 않으면 깨지 않거나 돌아가 준다? 그럼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깨진다면 아마 이 델타 변이라는 수급이 깨지는 건데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은 수급의 기인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매수하셔도 되고 깨지 않으면 바로 매수하셔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일봉에서는 이렇게 하루 뭐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늘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가에도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